Okay. Now, 자 이건가? 예. Okay. Now, team 4, who have done solved the chapter 8, will have their presentation. The presentation will start with Mr. Hwang Byung-jae on his individual PBL report.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신소재공학부 13학번 황병재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Q&A 참여 횟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Q&A가 첫 주차랑 2주차는 별로 안 하다가 중간고사 전에 확 하고 또 중간고사 이후 2주 동안은 별로 못 하다가 나중에 조금 많이 하기 시작하다가 팀이 맡은 챕터 9을 배우는 전주와 그 주에 좀 많이 해가지고 총 46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Q&A를 할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배운 주에는 잘 안하고 좀 지나간 주에 한 게 많아서 지나간 주에서 교수님이 풀라고 올린 홈워크 중에 안 풀려있는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문제풀이랑 그 문제풀이를 요약한 거 그리고 챕터 요약이 Q&A로 많이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온라인 출석 2개를 까먹고 한 번 안 했었습니다. Q&A는 총 50개 중에서 그 리퀘스찬 그런 걸 다 제외하면 46개가 나오고요. 그 46개를 다 포함한 개인 PBL 리포트는 100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그 중에서 교수님께서 알고리즘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따로 빼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저번에 발표한 거랑 살짝 기억나는 내용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이번에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작성해 보면서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C 언어 이런 걸 하나도 몰랐는데 그나마 그 코드 작성하려고 할 때 세이지 코드가 교수님이 올려주신 파일 중에도 있고 해서 가장 수학을 위한 코드로 더 최적화가 잘 돼 있는 느낌이어서 세이지 코드로 만드는 게 가장 쉬웠고 이번에 만들게 되면서 좀 많은 공부가 되어서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챕터 9을 하면서 가장 그 PBL 수업 방식에 대해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챕터 9 하면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해 요약하는 것을 맡았었는데 수업 내용에 대해 요약하는 거를 다 하고 제가 직접 다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어왔었는데 제가 영어 수업에 대해 굉장히 잘 못 알아듣는 경향이 있는데 다 요약하고 공부를 미리 해가니까 영어 수업이라도 다 들리는 경험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Q&A 중에 대표적인 Q&A 알고리즘의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입력 부분에다가 트리나 그래프의 엣지를 간선을 입력하면 스패닝 트리,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 중 트리인 거를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데 그거 중에서 가장 짧은 것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출하는 내용의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는데요. 교수님이 올린 PDF 파일 중에서 총 2가지 알고리즘을 합쳐서 제가 도출해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고리즘은 교수님이 올린 이 G를 그래프로 정의하고 그 그래프에 간선을 추가하고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으로 출력한 형식의 알고리즘 하나랑 그 다음 알고리즘은 출력한 그래프 G를 스패닝 트리 개수 출력하는 거랑 미니멀 스패닝 트리의 간선을 문자 형식으로 출력하는 알고리즘이 PDF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2가지를 보고 이 문자 형식의 알고리즘보다 그림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2가지를 합치고 그리고 챕터 4 알고리즘 부분에 DEF 해가지고 세이지 출력 부분에 따로 한 부분을 빼가지고 또 다시 입력하면 그 입력 값에 대한 값을 출력하는
그 부분도 또 같이 응용해가지고 두 개 합쳐서 이 코드 하나를 짜게 되었는데요. 먼저 아까랑 똑같이 G를 그래프로 정의하고 그 G를 정의한 그래프를 미니멀 스패닝 트리로 출력을 하면 그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다른 그래프로 정의해 H라고 정의한 그래프에 그 간선을 추가하여 그 출력을 해서 맨 처음 입력한 그래프의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출력할 수 있게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세이지 알고리즘을 짜보았는데요. 이거는 팀 챕터 9에 대해서 팀이 다 같이 공부할 때 그 구현한 알고리즘으로 홍석화 군이 그 세이지 알고리즘 중에서 그래프에 관련된 명령어가 모여져 있는 사이트를 저희 조에 공유해 주었고, 그 중에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넓이 우선 탐색에 깊이 우선 탐색과 넓이 우선 탐색을 출력하는 명령어를 찾아내었습니다. 홍석화 군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알고리즘을 넓이 우선 탐색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을 짜보았는데요. 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다이아 그래프, 방향 그래프가 아니면 그냥 그래프 상대로 찾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다이아 그래프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단점은 이걸 1, 2번이 원래 한 간선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모든 그래프 그 정점을 기준으로 연결된 선을 다 표현하다 보니까 한 개의 간선도 이렇게 방향 두 개로 표현하게 되어서 좀 그래프가 난잡해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위에 있는 알고리즘처럼 DEF로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간선을 입력하면 그 넓이 우선 탐색이랑 깊이 우선 탐색의 정점 순서대로 나오는 거를 똑같이 알고리즘을 통하여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트리 같은 일반 트리 경우에는 정점을 정해주면 이동해야 되는 방향이 명확하므로 그 부모 정점에서 자식 정점으로 가는 간선만 입력해주면 이렇게 넓이 우선 탐색이랑 깊이 우선 탐색의 결과를 출력하는데 별 문제 없이 똑같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각각 알고리즘을 해석할 때 그 시간 절약이 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예. 그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 반복하지 않고. 예.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니까 그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각각 경우에 따라 정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예. 100만 개가 있건 1000만 개가 있건 다 순서대로 다 시간만 주면은 예. 다 저 순서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고 알고리즘 짜줄 수가 있잖아. 네. 저거를 서브루틴을 집어넣어서. 네. 그래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서치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네. 그래. 예. 제가 Q&A 중에서 뽑은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 경우고, Q&A 하면서 느낀 점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 예, 수업 내용이 굉장히 잘 들리고 예, 교수님의 수업 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습해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팀이랑 같이 PBL 리포트에 관한 걸 전공하면서 저기 Q&A를 그냥 올릴 때 팀이 없었을 때는 별 강제성이 살짝 떨어져 가지고 좀 답변이 안 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팀을 정해주고 서로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팀 발표는 다 같이 하기로 해서 지금 조언 나오면. Okay, now team 4, led by team leader Lee Dae-hee, will talk about their
the contribution for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chapter 9 trees. 네, 저는 그 4조 조장을 맡게 된 이대희라고 하고요. 저희 조원은 홍석호님과 오정호님과 황병재님 이렇게 4명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챕터 9 트리를 저희가 맡게 되었고, 저희가 먼저 알고리즘이 많은 단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 서머리 부분을 맡은 황병재님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팀 내에서 서머리를 담당하고 Q&A에 올린 걸 담당한 황병재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9-1은 트리를 정의하는 단어인데, 트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트리를 왜 정의했나, 그리고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허프만 코드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 아스키 코드를 좀 짧게 하고 그 문자를 많이 쓰는 문자는 길이를 짧게 하고 하는 거를 허프만 코드라고 하고,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는 트리의 정의와 특성, 용어와 특성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고, 트리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T가 트리이다면 T가 연결 그래프이고 비순환 그래프이고, 만약 정점이 n개면 n-1개의 간선을 갖는다, 이 세 개의 특징 중에서 2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으면 트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9-3은 아까 제가 설명한 스페인 트리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스페인 트리를 너비우서 탐색, C 언어로 표현한 것, 그리고 깊이 우선 탐색 C 언어로 탐색한 표현한 것에 대해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4킨 문제라고 이 4 곱하기 4 체스판에 4가지의 퀸을 서로 어떻게 공격할 수 없게 놓는 방법에 대해 해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먼저 1열부터 여기 1열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열에 놓아보고, 그 다음 2열에서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못 놓으니까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놓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놓을 수 없으니까 끝나고, 다음에는 이거 세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에 놓고, 이런 형식으로 쭉 가는 깊이 우선 탐색 형식으로 가서, 아까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이 경우에는 넓이 우선 탐색보다 깊이 우선 탐색이 더 시간이 덜 든다, 그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예. 예, 여기 예, K 값만 4보다 더 크게 해놓으면 결과를 컴퓨터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 피벨 볼 때 소개한 제가 만든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조가 만든. 그리고 9-4는 미니멀 스패닝 트리로서, 만약 G가 가중치 그래프일 때 스패닝 트리 중에서 가장 최소의 가중치를 갖는 신장 트리를 스패닝 트리를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하고, 프림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구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좀 깊이 우선 탐색 느낌으로 여기 두 갈래 중에서 작은 곳 가고, 두 갈래 중에서 작은 곳으로 가고, 두 갈래 중에서 작은 곳으로 가고, 이런 형식의 알고리즘인데, 프림의 알고리즘과 달리 넓이 우선 탐색이 아니라서 전에 갔던 이미 지나온 길로만 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가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더 가중치가 짧아가지고 그리디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틀린 값이 결과 도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는 이진 트리인데, 이진 트리는 정점이 2개의 자식을 갖거나 자식이 없는 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의 특징 때문에 각각 높이와 말당 점점에 관한 시계이 표현되어 있고, 그 이진 트리를 생성하거나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소개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트리 운행 9-6은 트리 운행법인데, 전이 운행법, 중위 운행법, 후위 운행법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깊이 우선 탐색에서 3가지로 다시 나뉜 것인데, 알고리즘을 보면 이 PT를 처리한다 항목만 3가지 이 위치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은 거 알 수 있는데요. PT가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은데 이 PT를 처리하는 순서만 달라서 그렇습니다. PT를 처리하는 순서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수식을 이진 트리를 표현한 건데, 이 수식을 이진 트리를 표현한 이 트리를 통해서 그 전이, 중이, 후이 운행법이 어떻게 다르게 결과가 표시되는지 나타내고 있는 장입니다. 예, 그리고 9-7은 결정 트리로서 이 문제 풀거나 뭐 수학 문제 풀 때 좀 몇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 트리로 표현할 때 이 이쪽으로 가는 건 뭐 천칭이 왼쪽으로 기면 왼쪽으로 간다고, 평행이면 가운데로 간다, 오른쪽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걸 표현한 트리를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하고,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준 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9-8은 트리의 동형인데요. 트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진 트리, 뭐 그렇지 여러 가지 트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 트리는 근을 가진 트리 이렇게 존재하고, 그 트리마다 또 동형인 조건이 살짝씩 달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법이 소개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럼 다음은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발표 문제풀이 분담하게 된 홍석호 하구라고 합니다. 저 같은 제일 마지막 부분쯤에 네, 38번 홍석호 하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중간고사 이전 부분은 다 했던 부분이라서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중간고사 이후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숙지 거의 안 돼 있다는 전제로 하고 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는 m과 n의 정점에 대한 완전 이분 그래프가 틀이라면 m과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그 완전 이분 그래프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이분 그래프는 정점의 집합이 두 개로 나누어질 때 그래프의 간선을 이루는 정점이 각각의 정점의 집합에 속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림 12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간선들을 이루는 정점들이 집합 V1, V2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각 집합 안에 모든 정점들 간에 간선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 이분 그래프는 이제 모든 정점들 간에 간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이분 그래프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m을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m은 1일 때 이제 n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m은 1인 정점을 근으로 하는 높이가 1인 트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m은 2가 되고 n이 1보다 이제 클 경우에는 정점의 집합 v1과 v2 사이에 존재하는 간선들이 이제 어사이클릭하게 되고, 즉 n-1개의 엣지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이유로 m3 이상부터는 트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은 이제 m은 n 또는 1일 때 트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는 n개의 정점을 가진 완전 그래프가 트리라면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 또한 이제 개념부터 보셔야 되는데, 완전 그래프는 모든 서로 다른 정점들 간에 간선이 존재하는 단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위키에서 발췌한 사진들을 올려보았습니다. 여기서 그 정점의 개수가 3 이상인 경우부터는 이제 순환 그래프, 그러니까 정다각형의 그래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트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n이 2인 경우에만 트리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챕터 중에 이제 허프만 코드를 사용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허프만 알고리즘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리프 노드를 하는 이진 트리를 만들어서 접두 부호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알고리즘이 직관적입니다. 이 트리만 알고 있으시면 문제가 이제 인코딩하거나 디코딩할 시에 정말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허프만 코드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압축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빈도가 높은 기호일수록 경로를 짧게 가져가는 경우
이제 압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면 이제 한 문자당 1바이트를 이제 영문자 같은 경우 1바이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토탈 40비트가 나오게 되고 이제 허프만 코드 위에서 저희가 문제에서 사용한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압축률을 봤을 때 17비트가 나오게 되므로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때보다 허프만 코딩을 사용했을 때 압축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이데이 분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 문제에서는 숲이 사이클을 갖지 않는 단순 그래프이고 숲이 뭐 여러 개의 트리인 이유를 설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정의를 보면은 저희가 이거는 쉽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트리는 단순 그래프이고 사이클을 갖지 않죠. 근데 커넥티드 되어야 합니다. 근데 포레스트는 not necessarily 커넥티드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트리가 커넥트된 트리가 커넥티드 되지 않은 포레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depth first search를 이용해서 이 그래프 G에 대한 신장 트리를 구하라는 건데 신장 트리는 그 모든 그래프의 vertexes를 다 지나면서 사이클을 만들지 않고 그런 건데 이거 depth first search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full M-Nary tree가 i개의 internal vertices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총 vertices의 개수는 몇 개이냐라는 것을 묻는 건데 사실 internal vertices가 i개이기 때문에 internal은 각각 다 이제 children vertices를 가지고 있을 거고 full M-Nary tree의 정의에 따라서 각각 m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벌티스가 mi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루트인 것의 벌텍스를 세리지 않았기 때문에 mi 플러스 1개가 총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i개일 때 이제 성립을 한다 했을 때 인터널 벌텍스가 하나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m개의 차일드 터미널 벌텍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총 m개가 또 늘어나서 기하법적으로도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vertices 네 vertices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벌티스가 이제 수직이고 벌티시스로 고쳐야 합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이운행법, 중이운행법, 후이운행법인데 뭐 출력하는 순서가 뿌리 왼쪽 오른쪽이고 왼쪽 뿌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뿌리 이 순서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전이운행법은 이제 A에서 내려가서 뿌리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밑에가 좀 잘린 것 같은데 운행이 되고 이 출력하는 것과 이 들어가는 것에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중이운행법 같은 경우에는 A부터 시작을 하지만 출력은 왼쪽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C부터 출력이 되고요. C에서 따라서 다시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E 뭐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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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거 지금 용어다. 저거 그 중이 후이 저게 우리말도 아니잖아. 다 저게 한자어잖아요. 맞습니다. 한자어인데 저 한자어는 한국이 쓰는 한자어가 다르고 중국이 쓰는 한자어가 다르고 일본이 쓰는 한자어가 달라. 그러니까 저거 우리 식으로 하려면 우리말 제대로 저걸 번역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저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저기 터미놀로지는 그냥 원어를 쓰면서 그게 이해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제일 좋을까 하는 말을 찾아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냥 일본 책에다 네. 놓고서는 그냥 번역해서 저렇게 쓰는 시대는 벌써 지나간 지 오래됐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We have taught it in a better way than that. Yep. In our class. 예, 렉처 노트에서 뭐 배운 듯이 그 방향을 생각을 하시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 문제는 디시전 트리인데 네 가지 이제 뭐 코인 중에 하나가 무게가 무겁거나 가볍거나 다른 경우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만 구하면 두 번의 컴패리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트리로 나타낸 것이고 그 각각이 이제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C1과 C2를 비교를 했는데 왼쪽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C1과 C3를 비교를 했을 때 또 왼쪽이 더 무겁게 되면 당연히 C1이 더 다른 또 코인이 되고 C1이 더 무거운 다른 코인이 되고 만약 같게 되면은 C2가 또 이제 다른 그 코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트리로 나타낸 것이고 이 트리의 이제 하이트가 그 레벨 오브 하이트가 이제 최대 몇 번을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디시전 트리 있고요. 10번은 동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동형이 되려면은 이 T1에서의 정점 집합에서 이 정점 집합으로 가는 것이 원투원이고 원투 펑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수가 3인 레벨 오브 벌텍스가 이제 V4, W3에서 각각 3이기 때문에 이 FV4는 W3이 된다라고는 것은 이제 쉽게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V4와 W3가 루트가 되면은 이 높이가 다르게 됩니다. 높이가 이제 2고 여기는 3이게 되니까 동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지금 코드 설명 네. 몇 번이었지? 잠시만. 19번 오정호입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일단 코드 설명할 건데 여기 코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시고 제가 코드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구현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그냥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브레드퍼스트 서치 그러니까 넓이 웃음 탐색을 일단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어쨌든 브레드퍼스트 서치를 보자면은 일단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버텍스가 이 시작 버텍스를 받아오고 이건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래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점은 일단 0부터 시작하고 체크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를 레드로 표시한 겁니다. 그거 책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런 거를 너무 애매하게 그냥 이런 거 체크된 거는 체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코드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레드로 해 있고 여기 아래 보면은 이게 블랙으로 체크한 게 체크를 아직 안 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위에서 초기 값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크 안 했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GitHub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리는 거 알아요? 어떻게? 저 GitHub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어. 구글하고 뭐 좀 경쟁이 세게 붙었는데 2배 가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을 샀어. 네, 그리고 여기서 각각 이웃에 대해서 이게 거리를 1로 잡는 건데 여기서 1로 잡은 거는 이게 웨이티드가 아닌 코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길이를 1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웨이티드면은 코드를 좀 고쳐서 이게 1 대신에 이거 거리의 그거 가중치를 여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Q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이거를 이미 체크를 했다는 거 표시
이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이거 Q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원래 코드에서 그 V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작을 때 일단 하나 여기 집어넣은 걸 빼서 이게 보텍스를 체크하고 그러니까 체크한다는 게 이건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쪽에 집어넣는 부분이고 이게 노드를 집어넣고 이걸 레드를 체크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 여기도 이미 레드가 되어 있지만 다른 거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노드 이게 U가 이웃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위에 거랑 같은 부분인데 체크 CF에 이거 보텍스를 이거 실행한 결과는 없고요. 지금 네, 이거 실제 코드인데 지금 실행하는 그거를 아직 못 찍어서 그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죄송합니다. 코드를 짜는데 실행하지 않은 걸 어떻게 리더를 그 그리고 더군다나 코드를 짜는 건데 저기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는 어떻게 텍스트로 가져와야지 직접 한번 집어넣고 우선 그거를 돌려보고 그리고 뭐 고칠 게 그래서 있으면 고치고 하지. 그래서 실제 그 코드는 여기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블랙이라는 게 이게 체크가 아직 안 돼 있다면은 여기서 여기 V에 집어넣고 V 프라임 그러니까 V 프라임 블랙 그 코드 책이 있는 코드에 대해선 여기 대해서 노드의 디스턴스가 노드 U의 디스턴스 플러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노드 U가 지금 전 노드고 현재 노드니까 지금 이게 길이가 최대 1인데 그것보다 좀 더 짧은 길이 그것보다 좀 더 긴 길이가 여기 저장돼 있다면 그거를 대신 짧은 길이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뜻.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Q의 리스트에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 때 여기 하나를 추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하고요. 어쨌든 이 브레이드 버스 서치고요. 이게 뎁스 버스 서치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배우는 코드 같은 그런 정도 그런 것도 실제로 사회에서 쓰기는 웬만한 거 같은 건 지금 그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서 이렇게 급박히 허브에만 들어가도 수많은 코드가 이미 사용된 것들은 쉽게 얻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합쳐서 제가 필요한 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무조건 배워야만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저기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교재 안에 있는 코드들은 기본적으로는 저쪽에 웬만큼 다 있다. 교재에도 수도 코드가 나와 있고 실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실제 코드를 만들어서 파이썬으로 쓰기도 했고 또 관련된 것들은 여기 많이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살 수 있다. 네. 브레스 코드는 이렇다. 오케이. 네. 저기 가면 타입 직접 안 쳐도 카페를 쓸 수 있다.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이거는 같은 방식.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 코드가 있는 게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설명할 게 지금 이게 바이너리 트리거든요. 바이너리 트리고 여기에 있는 게 프레오더, 포스트 오더, 인오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나와 있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이게 있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네. 그걸 소개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내가 여러 가지를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수도코를 진짜 코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책에 있는 게 제대로 구현되는 걸 보여줬지. 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몇 개는 남겨뒀지. 나 직접 안 하고. 네. 그게 실제로 파이썬 베이스 코드로 바꿔서 실행되는 것을 한번 해본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확인하고 그걸 한 사람한테 성적을 주려고 한 거예요. 오케이? 네. 네. 됐어. 좀 넘어가시죠. 어쨌든 간에 여기 바이너리 서치 저기 있어, 지금.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이게 작고 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인서트 할 때 이게 할 때 좀 그런 걸 고려하는 코드입니다. 일단 전공이 뭐고 몇 학년이에요? 네, 컴퓨터공학과 3학년입니다. 3학년. 네. 그럼 전에 우리 그 알고리즘 내가 했을 때, 4장 했을 때, 그때 좀 기여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네. 그때 어렵지 않았잖아. 음, 쉬웠잖아.
그렇죠. 네. 어쨌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건 다른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세 가지 정도. 아, 일단은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어제 페이지 아까 추가. 저희가 이 느낀 점을 저희가 다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장으로서 부족함을 느꼈지만은 그래도 저희 부족함을 무릅쓰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따라와 준 저희 조원들에게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일단 챕터 9이 틀인데 좀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 코딩 쪽을 조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좀 뭔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네, 그거 재밌게 했습니다. 네, 좀 엄청 많이 좀 저는 해마 만들었습니다. 시 홀스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PBL 발표할 때 소개드렸던 것처럼 팀 단위로 묶었을 때 굉장히 일이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고, PBL 수업 방식을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할 때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프로젝트 대학교 와서 프로젝트 하면 이제 암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무도 막 잘 모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었는데 막상 좀 모이고 하니까 일에 진전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만나서 이제 분담하고 나니까 일에 진척이 있긴 있었는데 적어도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은 굳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코드 파트를 맞아가지고 이게 코드를 짰는데 그냥 아는 거랑 코드를 짜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거 느꼈습니다. Question or comment. 자, 죽은